반갑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그럼 2시 정각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금요일은 언택트 시대의 업무 환경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PLM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 저는 지멘스에서 팀센터에 대한 제품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우식입니다. 클라우드는 최근 IT 트렌드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코비드-19으로 인한 언택트 환경이 지속되는 현 시점에 클라우드의 활용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발표는 클라우드 기반의 PLM 솔루션의 유용성 및 지멘스의 클라우드 기반 SaaS PLM 솔루션인 팀센터 X의 개요 및 밸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션이 끝나는 대로 금일 웨비나의 주관사인 시텍 시스템의 고은준 이사께서 팀센터 X의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발표 중간이라도 채팅창을 통해 전달 주시면은 웨비나 세션이 끝난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클라우드 사스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지멘스의 엑셀러레이터 클라우드 전략 그리고 클라우드 PLM 솔루션인 팀센터 X의 개요 및 밸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사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미 참석해 주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SaaS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고객은 라이센스 구매만으로 모든 인프라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IT 기반, 맨 좌측에 보이시는 대로 전통적인 IT 기반에서는 스토리지, 서버, 미드웨어, 데이터베이스 등등을 별도로 구매하고 유지 관리를 직접 해야만 했었는데 SaaS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 유지 관리를 공급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객분들이 팀센터 X를 도입하신다면 공급자인 지멘스 및 전문 파트너사가 모든 리소스에 대해 지원을 할 것입니다. 클라우드의 전환은 최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도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운영되고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IT 리소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코스트 세이브는 물론 다른 혁신적인 업무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의 장점은 기존의 온프라미즈와는 달리 IT 리소스의 할당이나 서버의 인스톨과 같은 작업이 필요 없이 신속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퍼포먼스, 데이터 백업 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비용 절감 등 비즈니스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비대면 환경에서 리모트나 엔지니어 환경의 지원이나 리모트로의 엔지니어링 진료 지원이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같은 기능에 대한 무제한 컴퓨팅 활용 등 엔지니어 소프트웨어의 혁신과 진정한 디지털 트윈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멘스는 이러한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장점을 반영한 엑셀레이터라는 전반적인 브랜드 전략 하에 클라우드 전략을 실행하고 있고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엑셀레이터는 지멘스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플랫폼을 지칭합니다. 기존의 온프라미즈는 물론 아마존, MS 애주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각 기업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도 지원하며 사스, 파스, 이아스와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지원 플랫폼과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지멘스만의 서비스 전략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 맨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퍼블릭은 물론 프라이빗 환경 내에서도 저희 지멘스만의 독특한 하나의 장점인 맨딕스라는 솔루션을 개발 플랫폼으로 포팅하고 그 위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포팅하는 것이 지멘스의 클라우드 전략의 핵심입니다. 맨딕스는 로코드, 노코드 개발 플랫폼으로 지멘스의 다양한 솔루션은 물론 기타 클라우드 베이스의 타 솔루션과도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멘스는 인데스 스페시픽한 솔루션을 기 제공된 어플리케이션 내에 포팅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서 인더스를 된 하나의 여러 템플릿들을 고객분들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멘스 솔루션에 대한 클라우드 레디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지멘스는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위해 기존의
CAD와 PLM 솔루션을 베이스로 다양한 솔루션군을 인수하여 통합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팀센터, NX, 솔리드엣지, 그리고 회로캐드의 멘토 그래픽스, 그리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솔루션, MES 등과 같은 다양한 솔루션을 고객에게서 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현재 지멘스의 클라우드 레디니스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맨 좌측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솔루션이고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퍼블릭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마인드스피어 멘딕스는 파스 솔루션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개발 환경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이는 사스 서비스로는 현재까지는 금일 오늘 발표할 PLM 솔루션인 팀센터 X, 그리고 ALM 솔루션인 폴라리온 X, 그리고 메카니컬 캐드의 글로벌 리더인 NX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의 예시적인 모델입니다.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통한 인프라 구축, 스마트로닉스와 같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오퍼레이션하는 업체와의 제휴, 그리고 당연히 저희 지멘스는 애플리케이션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엔드 유저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어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솔루션을 사용 시 인프라나 보안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멘스의 클라우드 전략 및 레디니스를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금일 발표할 팀센터에 대한 글로벌 평가 기관인 프레스웨이브에서 평가한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지멘스가 솔루션의 레디니스나 비전 측면에서 모두 글로벌 탑 리더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프레스웨이브는 최근에 화두인 DT 실현을 위한 유일한 밴드는 지멘스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센터 X는 팀센터의 클라우드의 버전이기 때문에 같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T를 위한 진정한 디지털 트레드 구현을 위한 팀센터의 역할입니다.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개발 및 생산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데이터가 연결되고 활용되는 것이 필수이며 그러한 디지털 스레드 환경은 지멘스 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팀센터를 백본으로 하여 각각의 영역, 즉 과제관리, 개발관리, 제조관리 등의 모든 엔드-투-엔드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개발부터 납품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팀센터 X 또한 이 영역에 대해 모두 커버리지하는 것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팀센터 S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팀센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팀센터 X는 팀센터와 동일한 캐피벌리티를 가지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멘스가 직접 운영하는 사스 베이스의 솔루션입니다. 좀 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전 세계 산업별 경험이 팀센터 X에 프리 컴피규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은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 공장 인프라 사업에 많은 고객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데 클라우드 솔루션 적용 시에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또한 단기간에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ROI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할 부분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SMB 고객 중에서도 글로벌 오퍼레이션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팀센터 X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신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적용한 솔루션입니다. 아마존의 보장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항상 최신의 소프트웨어 형태를 유지함은 물론 엄격한 보안 관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팀센터 X는 말씀드렸다시피 팀센터 X의 클라우드 버전입니다. 즉 설계 관리, 문서 관리, 비행 관리 등의 기본 기능은 물론 다양한 CAD 데이터 관리 그리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편리성을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팀센터 X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PLM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설계 관리, 문서 관리, 비행 관리, 변경 및 프로세스 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개요되며 말씀드리고 제 세션이 끝나는 대로 CT의 고은준 이사께서 데모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 관리입니다. 팀센터 X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CAD 환경 내에서 PLM 시스템을 바로 액세스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기종 CAD 데이터를 관리 및 공유할 수 있고 설계된 데이터를 CAD 도구 없이도 JT라는 중립 포맷을 통해 자동 생성하여 유관 부서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팀센터 X가 지원하는 CAD 종류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존 GMS가 공급하는 NX나 솔리드 엣지는 물론 솔리드워크, 오토캐드, 인벤터, 카티어, 크레어와 같은 대부분의 기구 CAD를 지원하고 페즈나 엑스패드 에디션과 같은 PCB 디자인 툴, 그다음에 캐피탈, 베이시스, 오토캐드 일렉트릭과 같은 와이어 하니스 디자인 툴도 팀센터 X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구 CAD 관리된 내용입니다. 팀센터 X의 기구 CAD 데이터 관리 기능을 사용하면은 전체 설계 프로세서, 사용된 엔캐드 도구에 관계없이 제품 데이터와 PLM에서 관리되고 있는 엔진 프로세스에 대한 상태에 대해 신기부를 제공합니다. 또한 팀센터 X의 기본으로 내정되어 있는 뷰어를 활용하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CAD 툴 없이도 가시화된 3D 데이터를 가지고 이를 협업 환경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회로 CAD 관리 영역입니다. 회로 CAD와 팀센터 X 통합을 통해 전체 PCB 수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고 팀센터에서 PCB 디자인 툴의 부품 라이브러리, 회로도, PCB 레이아웃, BOM, 제조 및 제조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를 캡처하고 관리합니다. 팀센터 메뉴가 회로 CAD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가 별도로 PLM 시스템을 오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문서 관리 영역입니다. 팀센터 X에는 표준화된 문서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제품 개발과 함께 문서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는 제품과 연결을 되며 문서와 PLM 간의 속성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팀센터 X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통합 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이 용이하며 문서 검토 및 마크업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유건부서와 협업이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비효행 관리 영역입니다. 팀센터 X에는 기본 모듈에 비효행 관리가 포함되어 있어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 구성 요소 및 어셈블리에 대한 단일 소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팀센터 X에서 기계 및 전자 설계를 모두 관리하는 경우 다중 도메인 비효행을 생성하여 비즈니스 전반의 이해 관계자에게 제품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뷰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변경관리 영역입니다. 변경관리는 PLM 솔루션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이나 중요한 만큼 또한 매우 복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팀센터 X는 고객의 프로세스에 맞게 유연하고 구성 가능한 모듈식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액티브 체인지라는 일부 자동화 기능을 통해 손쉽게 변경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색 및 보고 기능입니다. 검색은 PLM을 사용하는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팀센터 X는 다양한 검색 방법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손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화된 속성별 검색을 통해 원하는 리포트를 손쉽게 생성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PLM에 대한 구축을 고려할 때 여러 사항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초기 투자비가 너무 크지는 않은지, 또한 실제 구축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실제 적용에 너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지, 또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관리가 용이한지, 또한 추후 확장 및 업그레이드 시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는 않는지 이러한 고민들을 당연히 하시게 될 거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클라우드 베이스의 SaaS PLM 팀센터 X는 전 세계 어디서나 추가 비용 없이 접속 및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문제 발생 시 자동으로 타 서버로 복제 운영되어 고장 없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십수년 이상의 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전 구성된 솔루션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확장 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라이센스 비용만으로 초기 투자가 적은 비용만으로 모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및 하드웨어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빠른 구축을 통해 ROI 구현이 가능할 거로 저희 GMS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팀센터 X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밸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쪽 오늘 주관사인 시텍 시스템의 고은준 인사께서 동영상 데모를 통해 팀센터 X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테크 시스템의 고은준입니다.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직접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화면이 팀센터 X 화면인데요. 로그인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네. 이 로그인하면 처음에 첫 화면이 지금 액티브 워크스페이스 팀센터 X나 팀센터나 같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워크스페이스의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좌측에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게 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선택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오퍼레이션들이 또 좀 달라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받은 편지함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이제 했을 때 워크플로우 관련된 그런 결제 정보나 또는 뭐 스케줄 매니저를 했을 때 여기서 뭐 정보들이 이렇게 받은 편지함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폴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실 폴더, 이 폴더를 여기를 누르셔야 되고 여기를 누르셔야 되는데 폴더를 누르면 뭐냐면은 자기 작업 영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뭘 작업을 했는지 작업 영역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 폴더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건 직접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검색을 먼저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검색은 오른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검색 창이 있습니다. 예전에 팀센터 리치 클라이언트 버전에서는 검색을 할 때 아이템을 검색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검색하는 그런 검색의 조건들을 꼭 다 집어넣어야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급 검색이라는 걸 누르면 과거에 검색했던 것처럼 똑같이 선택을 해서 디테일하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제공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는 검색을 하지 않고 보통 여기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것만 치면 원하는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형식으로 검색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크루 이렇게 치면 스크루 관련된 볼트 뭐 이렇게 치면은 볼트류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이 검색 조건이 뭐 내가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검색을 하는 검색 조건으로 넣어서 검색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사용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ED 사용자가 생성을 했냐 그러면 ED를 치면은 ED 관련된 검색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뭐 ED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검색이 됩니다.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제가 하면 테스트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테스트 관련된 게 나와서 여기서 왼쪽에 보면은 유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 중에서 내가 문서 리비전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문서에서 테스트라는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검색이 이렇게 브렉다운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뭐 모든 별표를 치면 과거에는 검색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체를 검색을 하면 모든 것들이 검색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좀 더 직관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제일 처음 게 지금 클릭이 돼서 그런데 클릭을 다시 해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차트가 나오는 걸 카테고리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유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소유자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내가 파트의 소유자 거를 찍어서 들어가서 검색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고요. 이 안에서도 특히 또 뭐 NX 파트만 속성으로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 NX 파트만 선택을 하면 NX 파트만 또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선택한 거를 오픈해서 이제 아이템을 보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나온 것들을 3D로 보고 싶으면은 3D 형상으로 보면 바로 3D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겠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찾아가는 방법에서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내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이런 보고서를 유형을 직접 다 만드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아이템 레포트라는 보고서 유형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고서들이 다 지금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이 중에
문서 리비전이나 아니면은 NX 아이템 리비전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이건 빼는 거고요. 아이템 리비전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 리비전만 지금 필터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요거는 지금 커트가 만드는 거를 한번 보고 싶고요. 그러면 커트가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NX를 로 돼 있는 것들 중에 NX 파트를 검색하겠다 그러면 NX 파트 류가 검색이 돼서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열기할 때 이때 이제 NX에서 열기하면 이제 NX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지금 NX까지 이제 로그인은 좀 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NX에서 이제 열리게끔. 약간의 좀 이해는 되셨죠? 그러니까 검색하는 방법이 이렇게 찾아가서 홈에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보고서 이용해 들어가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 칸 한 칸 찾아가면서 들어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검색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빨리 이제 제품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폴더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폴더도 들어가면은 이제 뉴스토프 폴더는 내가 이제 주로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이제 어떤 폴더 위치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마이 프로젝트는 제가 만들어서 넣은 거고. 근데 이제 활성 폴더라는 것들이 요번에 이제 팀센터 X에는 존재하게 되는데요. 화성 폴더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성 폴더를. 자, 새로 만들기 위해서 활성 폴더 추가해서 이제 어셈블리라고 되어 있는 것만 가져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규칙을 제가 넣을 수 있어요. 어떤 규칙을 넣을 거냐면 어셈블리라고 돼 있는 것들에 대한 거를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예, 어셈블리로 돼 있는 거 갖고 와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이템 리비전이면서 내가 만들었고, 그죠? 내가 만든 거면서 어셈블리로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와라라고 이렇게 필터를 걸고 난 다음에 편집을 저장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 활성 폴더는 내가 이제 그 어셈블리라고 해놓은 것들에 대한 거를 가져오게끔 조건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필터 이용해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런 필터 유형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이 검색된 것들을 활성 폴더로 넣어서 직접 관리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관리를 하실 수 있다. 뭐 이런 거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공유해서 예, 링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보기에서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홈에 고정 이렇게 하면 홈에 고정을 하게 되면 내 홈에 아까 그 만든 어셈블리라는 활성 폴더가 자동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뷰엠 쪽을 한번 제가 볼 텐데요. 예, 잠깐만요. 자, 제가 이제 선택한 걸로 열어서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오픈하는 순간 과거에는 뭐 스케줄 매니지먼트로 보내고 뭐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어셈블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봄이 다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3D를 선택한 그 상태로 3D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스냅샷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냅샷 캡처라는 게 있는데 이 스냅샷 캡처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선택했던 그런 그 형태로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스냅샷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슈를 팔로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게 스냅샷이 3개가 떠졌는데요.
스냅샷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까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단면도까지 생성을 해서 제가 뭐 이런 거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단면도를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가 스냅샷 캡처를 떠놓으면 갤러리에서 보면은 이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렇게 스냅샷이 떠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공유해서 이 상태에서 서로 이제 이슈를 주고받고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3D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지금 선택한 거가 새로 하나 NX에서 임포팅을 해서 신규로 부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NX는 오픈이라는 걸 누르는 순간 팀센터에 있는 것만 검색이 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밑에 요 팀센터 NX 안에 똑같이 이 NX 액티브 워크스페이스가 인베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해서 여기서 이 안에서는 NX라는 게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거를 바로 오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어셈블리 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새로운 거를 한번 임포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X 기능 중에 임포트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이 기능은 로컬에 NX를 만든 거를 집어넣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Select Assembly와 Parts라고 되어 있는 이걸 선택해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부품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CPU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걸 제가 한번 넣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자동 부품 파트를 만들면서 저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해서 네임을 이거랑 똑같이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 임포팅이 됐는데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JT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이나 그런 거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파일을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안에서 홈에 가면 폴더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뉴스토 폴더 안에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이 최상위 어셈블리를 열면은 이제 이런 부품이 나오는데요. 얘를 이제 세이브 옵션을 통해 가지고 세이브 옵션에서 JT까지 세이브하는 옵션으로 포스트 세이브 5를 하면 모두 이제 JT도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3D 형상을 볼 수 있는 뷰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프리뷰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그 부품의 어떤 형상 정보들이 다 들어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요 안에서 보면 약간 좀 답답하니까 저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PRT 파일이 이렇게 쭉 들어왔잖아요. 그럼 들어왔는데 이걸 이제 편집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편집을 하고 싶은데 잠깐만, 요 옆에 있는 건 안 보이고 쭉 옆에까지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요약 포함 트리를 트리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옆으로 쭉 보이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엑셀 왕복이라는 게 있어요. 엑셀 왕복으로 엑셀로 내보내기. 그럼 엑셀로 내보낼 때, 자, 엑셀 구조 변경을 허용하면서 사용자 정의로 내보내면 요 사용 구조로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엑셀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나간 엑셀을 열어서 이제 편집을 하시면, 뭐 주로 다른 거는 편집이 안 되고요. 편집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 이제 PRT 파일이라든가 뭐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바꾸고 싶을 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바꾸기,
.prt를 이제 모두 바꾸겠습니다. 없는 값으로 19개 항목이 바뀌었고요. 요거를 리비전 이름을 똑같이 설명란에도 똑같이 집어넣어 버리고요. 다른 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SL 왕복에서 변경 가져오기 해서 덮어쓰기 충돌을 한 다음에 최신 거 제가 선택한 거 가져오기 이렇게 하면 요 값들이 자동으로 이제 설명까지 쭉 바뀌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기능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제가 지금 보면 요 펜 같은 경우가 하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하이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구조 편집에서는 이게 수준 제거라고 하면은 단계 삽입은 하나 더 내리면서 하는 거고 수준 제거를 하면은 요 라인이 제거되면서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수준 제거를 하면은 어셈블리만 삭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수준 제거 이렇게 하면 수준 제거 누르면은 이제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똑같이 뷰어를 보더라도 트리 요약 포함 트리로 하셔가지고 3D로 보더라도 뭐 사라진 건 없어요. 대신에 본 구조가 바뀌게 된 거죠. 본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자, 요걸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요걸 가지고 한번 053 이게 있는데 B가 있는데 요 B하고 리비전 B하고 A하고 비교하는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A를 먼저 열고요. A를 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약 포함해서 분할을 하시면 이제 똑같이 A가 열려 있고요. 이 상태에서 뷰에서 열기 그러면은 아까 제가 최신 검색해 놓은 게 있습니다. B 이걸 이제 열기 하면 A와 B가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같이 밑에다가 3D를 켜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형상은 바꾸진 않았어요. 그냥 구조만 좀 바꿔봤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기에서 비교 기능을 넣으면, 옵션을 어떻게 줄 거냐. 모든 수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현재 수준으로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거를 검색하는 거고, 왼쪽 보기에서 고유하고, 오른쪽 보기에서 고유하고, 이 양쪽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고유한 거. 그 다음에 동적 등가 항목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르지만 같은 그 형상 정보의 위치에 있으면은 요거는 같은 거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고 다른 것들끼리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아, 여기 지금 A가 지금 있었는데 지금 현재 빨갛게 된 거는 여기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같긴 한데 얘는 위치 포지션이 달라진 거죠. 예, 포지션이 달라진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서 이제 일치한 걸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일치함으로. 예, 일치함으로 검색을 하면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것끼리 이렇게 검색이 돼서 같은 것끼리 이제 지금 보면 좀 수준 좀 내려볼까요? 얘랑 같은 거죠. 같은 거. 형상이 같은 거니까 지금 같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이치 클라이언트보다 좀 뷰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켜놓고 직접 비교를 할 수 있고 비교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었지만 뭐 이렇게 좀 더 좀 쉽게 볼 수 있는 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구현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문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존재하게 되는데요. 일정적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정은 이제 제가 보면
일정 이렇게 하셔서 이제 테스트 일정이라는 거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새로운 일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했습니다. 이번 클릭을 다시 해제하고요. 새로 만들기 일정 생성. 근데 일정 생성하는데 템플릿을 통해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냥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일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들면서 이제 템플릿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타스크를 이제 추가를 하실 수 있죠. 여기서 타스크 추가, 또 타스크 추가, 타스크 추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름을 뭐 타스크 1, 타스크 2, 3.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얘랑 관계성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자동으로 관계성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 할당하거나 뭐 작업하거나 하는 것들을 다 이제 할당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그 산출물도 여기 리소스로 이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검색한 리소스들을 아까 만드는 거 있었죠. 제가 아까 만든 이런 것들을 이제 할당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의 타겟으로 할당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스케줄 관련해 가지고 뭐 안에 복잡하게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시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검색 기능이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검색하고 나서 이제 NX에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인베디드해서 보여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또 임포팅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구조도 변경해 보기도 하고. 아까 제가 구조를 변경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CAD에서 어떻게 하느냐? CAD에서 구조가 변경된 대로 바로 열립니다. 구조가 변경된 대로 바로 열리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지금 구조를 바꾼 거지 않습니까? 구조를 바꾼 거를 여기 어셈블리인데요. 다시 한번 열어보면 구조 위치가 이제 바뀐 상태에서 열린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내리고 올리면 구조가 이제 지금 아까 그 구조에서 바뀌었죠? 구조가 이제 바뀐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팀센터에서도 CAD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걔를 변경된 게 다시 또 NX에서 들어와서 그 작업대로 바로 작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데이터를 클로닝하는 기능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000577번이죠. 000577번을 근데 이 뷰엠을 제가 지금 클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하는 거. 복제하는 기능은 여기 복제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복제. 복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만 바뀌게 돼 있는데 저는 선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바뀌어야 돼. 잠깐만요. 요거 바뀌어야 되고 요거는 안 바꾸고요. 요거 세 개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및 자식 복사 이렇게 하면은 요 밑에 있는 것끼리는 전체 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면서 자식 복사가 됩니다. 요 상태에서 아이디 명령 기본 아이디를 하면 그냥 시리얼하게 체번이 되고 아이디 명령 규칙을 둬서 제가 전미사에
change라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 복제가 되는 중이고요. 여기 이제 스케줄러를 통해 가지고 복제가 돼서 여기 알림창에 이제 뜨게 됩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복제를 갖다가 제가 알림창 뜨게 했는데 요 뜨게 한 걸 갖다가 자동으로 하지 않고 이 복제를 갖다가 저장을 누를 때 백그라운드에서 저장하는 걸 제가 빼고 그냥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백그라운드로 해서 그런데 아까 change라고 했으니까 ch2라고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백그라운드로 넣지 않고 바로 제가 change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바뀐 ch2라고 바뀌어 있죠. 이 바뀌어 있는 거를 다시 nx에서 열기. 네, 그렇게 하면 nx에서 바뀌어 있는 지금 현재 아이템 아이디가 바뀌었죠. ch2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ch2 이렇게 다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nx에서만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팀센터에서도 작업해서 nx로 보내주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다 작업을 하시면서 CAD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2D 도면은 이제 PDF가 이제 생성이 될 텐데요.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이 PDF를 제가 예전에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를 잠깐만요. 만들어진 PDF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PDF 파일. 이 PDF 파일이 지금 보여주죠. 이 PDF 파일 보여주는데 이 PDF 파일에서도 이제 마크업 기능이 존재하게 되죠. 이 마크업 기능은 이제 그 작업을 하고 나서 마크업을 할 때 이제 자유롭게 이제 직사각형으로 마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내용 적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워크프로랑 연동하면서 보여주면 가장 좋은데 갖다 대면은 이제 표시가 이제 뭐가 바뀌었다라는 게 표시가 되고 인쇄 마크업 같은 요렇게 이제 스탬프도 지금 현재 기본 스탬프밖에 없는데 회사의 공유 스탬프를 지정해서 만든 다음에 내가 이제 체크를 했으면 체크했다, 뭐 드래프트를 했으면 드래프트했다, 어프로브하면 어프로브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 이런 마크업 표시가 돼 있는 히스토리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마크업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결제 상태에서 결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짧은 시간이라 제가 뭐 많은 걸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제 세션을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